국내 모든 아이템을 리뷰하는 아이템TV 오시장입니다. 오늘은 르노마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고요. 기존에 유튜브에 르노마스터 차량 이미 리뷰 영상이 많은데 이 차를 택배차로 사용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들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르노마스터 차량 차주분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CJ 택배 평택 지점 서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시간 내주셔서. 예. 유일하게 여기 평택 지점에서도 형님 차 한 대만 딱 예. 르노마스터 한 대여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장점이나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우선은 트림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형님. 네, 르노마스터. 맞아요. 스탠다드 하나랑 라지랑. 예. 이게 가격이 형님 스탠다드가 2,900만 원 맞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형님 차는 라지죠. 예. 라지 3,100만 원짜리인데 중요한 건 금액이 형님 싼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이제 포토랑 기아 이제 봉고 3를 끄는 것도 그렇죠. 다 금액이 이제 저렴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형님 포터2 오토로 구매를 했을 때 가격이 한 2,100만 원 그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한 거의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네, 맞아요.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금액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형님은 이 차를 구매하게 됐는지. 일단은 뭐 기존 차는 이제 봉고 3를 끌었었고, 네, 그쵸. 또 이제 탑차를 또 갈아타기는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2018년에 이제 이 차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이제 제가 구입은 2019년 11월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예, 이제 그 1년의 텀을 가진 것도 이제 오토가 나오기를 제가 기다렸다가 산 건데, 이제 오토는 뭐 계획은 없다고 그러고, 아예 없습니다. 이거 다음 후속 모델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2020년형으로 해서 르노마스터 페이스리프트형으로 해가지고 형님 가격대가 1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포토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나는 거. 이게 라지가 하이탑 높이가 형님 이거 2,430이에요. 2,430. 스탠다드가 형님 그거보다 좀 낮죠. 2m 30 조금 넘죠 형님. 네, 30.5cm인가 그래요. 결국에는 형님 그 스탠다드도 지하 주차장으로는 못 들어가네요. 구간이 이제 있고 없고가 이제 있죠.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지하 주차장 높이가 2m 30 넘는 곳들은 들어갈 수가 있긴 그쵸. 한데 평균적으로 요즘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는 지하 주차장 높이가 그 2m 3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택배차를 쓰시는 분들 중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스타렉스를 구매를 하신다거나 그 탑 낮은 거를 사용하셔서 그걸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짐 실는데 많이 용량이 안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구매하셨을 때 가격, 실질적으로 형님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이 차 가격이 3,100만 원인데 옵션을 이것저것 넣는다고 하면 3,300까지가 이제 올라가기는 해요. 구매를 할 때 국내에 차가 없었는데 부산에 이제 디피되어 있던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이제 갖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100만 원 혜택을 본 거예요. 이제 일단 배 남바 노란색 남바다 보니까 영업용 남바에서 200만 원이 지원이 또가 된 거예요. 이제 부가세에서 이제 환급 받을 때 이제 또 300만 원 또 이제 환급되고. 네. 그러면은 전시 차량 갖고 오면서 100만 원 할인해서 영업 남바로 구매를 하시면서 200만 원 그 정부의 지원을 받으셨고, 이제 세금 환급을 300만 원 더 받으셨기 때문에 총 600만 원 세이브 시키신 거네 거의. 그러면 순수 3,100만 원에 하면은 2,500이고 만약에 옵션을 다 넣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2,700만 원 정도의 구매. 근데 다만 이게 차이가 뭐냐면 마스터는 스틱밖에 없다는 거. 네, 맞아요. 오토가 없고 스틱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이게 스틱이라서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스틱을 이제 보강을 이제 개조를 했어요. 파워 클러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도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전혀 무리가 가거나 뭐 이게 내가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부분을 느끼지는 못해요. 요즘 신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긴 한데 좀 이제 오래된 차량들은 이제 빡빡해요, 클러치가. 산발이 같은 것도 이제 갈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중고차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데 이 파워 클러치 같은 경우는 더 가벼워요, 그거보다. 더 부드럽게.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좀 오토가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그건 좀 있잖아요. 그거는 있죠. 그거 있죠. 제가 이 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시트 그거나 시트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르노마스터가 시트 포지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면 이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차를 탔다가 내렸다가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 높이가 높아요. 포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인데 허리 높이 정도 오는데, 이거는 좀 저한테는 약간 한 가슴 높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손잡이가 없네요. 일단은 손잡이가 일단 없고, 이게 조금 불편하고, 일단 높아요. 높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앉기가 작다 보니까 센터페시아 앞쪽 부분이 조금 높아서 앞에 시야 부분이 약간 좀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포터 차량하고. 일단 실내는 굉장히 또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동 꺼져 있는, 예, 꺼져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뭐 클러치가 확실히 가볍네요. 근데 시동 한 번만 걸어봐도 되죠, 형님? 네네. 클러치가 엄청 가볍네요. 거의 뭐 그냥 헛발질하는 느낌인데요. 그 차이. 원래 형님 이 등받이 각도는 딱 요 정도가 딱 끝인가 봐요, 형님. 운전석은 조정은 되는데 네. 보조석 자리들은 이제 조정이 안 돼요. 보조석은 아예 등받이 네, 고정이 고정이에요. 안 되고 고정이고. 탔는데 옆에 가는 버스랑 나란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저는 부담이 없었고 부담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배송을 하다 보면 도로가에 정차를 하고 그쵸, 형님.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차 내리는 거 확인하고 물건을 꺼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쪽으로 내려버려요. 오른쪽으로 그냥 네, 교통쪽으로. 이쪽으로 내리고 탈 때도 차들이 이제 계속 밀려오면은 그냥 이쪽에서 타고 바로 출발을 해버려요. 그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택배를 할 때 시간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해버리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탑차는 사고 난 거를 예전에 제가 봤어도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형님. 찌그러져가지고. 맞아요. 네. 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안전 그 공간도 있고 시동을 켜고 들으셔도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 이제 봉고3나 탑차 포터2에서는 여기서 엔진 소리가 막 시끄럽게 맞아요. 들기 때문에 많은 방해도 있었고 창문까지 내리면 더 시끄럽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도로가 배송을 하잖아요. 그쵸.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하진 않잖아요. 시동을 그대로 켜놓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오토 스탑이 있어가지고 그 배송하라고 할 때 이제 차 시동 켜놓은 상태에서 멈춰놓으면 네, 꺼졌다가. 오토 스탑이 됐다가 클러치를 밟게 되면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값도 제가 한 3일에 한 번씩 주유하던 게 이 차를 끌고서 거의 5일에 한 번 주유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연비 절감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루 형님 거의 키로수 타는 게 몇 킬로 정도 뛰시는 거예요? 제가 집이 조금 멀어가지고 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100km 정도, 100km, 120km 정도는 타는 형님 것 같아요. 회전 배송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 해요. 2회전 배송? 네. 2회전 배송 하시면서 하루 키로수가 한 100km 정도 타시는데 네. 일주일에 제가 한 번, 두 번만 주유를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단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이게 이제 1.2톤이라 우리가 이제 밤에 이제 뭐 회식을 하거나 그랬을 때 대리가 안 돼요. 그래요? 어떤 네, 부분? 대리가 이제 면허가 되는 부분이 1톤까지가 오토 면허. 이제 1톤까지만 대리 운전이 가능하대요. 1.2톤은 안 된대요.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문을 열게 되면은 이게 자석이에요. 네. 강력한 자석인데 요번에 강풍이 왔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밀어 제껴서 열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한번 부딪힐 뻔했었는데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안 좋고요. 우선 그거는 형님 그러면은 뒤에 가서 한번 안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 한 번만 열어보고 네, 네. 면 문도 한번 열어볼게요. 왜냐면 네. 택배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탑차 뒷문을 엄청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네. 확인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단은 뭐 탑차는 거리로 이렇게 돌려서 열지만 이거는 그냥 문 열듯이 당겨서 열면은 열리니까 그 부분도 괜찮고 여기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잡아줘요. 잡고 이제 이 부분을 빼내게 되면은 이제 옆쪽에 이제 자석 쪽에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 멈치 역할 하는 거네요, 형님. 네, 그쵸. 멈치 역할하고 완전히 뒤로 완전 제끼듯이 탑차 문 열려서 제끼듯이 뒤로 열리는 이런 식으로. 그게 자석이에요, 형님 그러면? 네네, 자석이에요. 강풍 불었을 때 이게 이제 자석이 못 버티고 제껴지더라고요. 원래 형님 그 포토에는 멈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그쵸. 거는 멈치가 있는데 이건 없다 보니까 저 자석이 잡아주는 건데 떨어지면서 이제 바람이 네. 불어서 문이 확 제껴지는. 네,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이걸로 갖다 하루 종일 걸어놓고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문을 90도까지만 네네네. 개방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네. 요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거는 거였네, 형식이. 여기다가. 이쪽 문은 형님 여는 거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열어요? 일단은 이거는 문만 열리면은 불은 자동으로 켜져요. 켜지고 안에서도 문을 갖다가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요 멈치 여기로. 네, 문이 닫혀도 안에서 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안에서 못 문 열 느끼고요. 때는 그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여는 거예요? 그냥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요게 손잡이가 네네, 안에서 맞아요. 닫혀도 열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낮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손을 뻗어도 더 길게 뻗을 수 있고 탑차보다. 안에 적재는 굉장히 부피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님. 안에 실내 높이가 이게 이제 1900이 넘어요. 키 큰 분이 와도 머리를 닿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쌓을 때도 훨씬 많이 적재가 되고 500개 나오는 날도 충분히 여유 있게 싣더라고요. 포터랑 차이가 뭐냐면 포터 같은 경우는 바퀴가 2개 달려 있잖아요. 네, 그쵸. 달려 있죠. 그 적재 하중 때문에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형님. 이게
판 스프링이 이제 탑차에는 이제 4개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1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강 스프링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써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짐 싣고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텅텅 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스탠다드는 적재 네. 1300, 그 다음에 이게 라지는 1200. 1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근데 이게 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적재 중량이 낮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가 받으려고 네, 했다는 맞아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인가 때문에 적재 중량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원래는 그쵸.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저는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큰 문제는 네. 없다는 거죠. 일단 차 안에 자체가 넓기 때문에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택배가 무게짐보다 부피짐을 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무게 보시면 부담이 있으니까. 부피가 지금 큰 휴지들이 이렇게 있지, 무게보다는 그쵸.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형님 슬라이딩 도어 한번 뒷문을 열었을 때 열은 상태에서도 그냥 열리는 거예요. 네네. 이거 멈치 걸리고 네네. 일단 연문 개방감이 굉장히 크네요. 크기는 확실히. 네.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낮고 뭐 하고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불편함도 없고. 일단 높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포토에는 사이드 스텝 쬐끄만 게 달려 있잖아요. 네. 그거 밟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그거 밟고 내려오다 미끄러져갖고 무릎 찍는 일이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갖고 그런 차이는 장점적인 부분이 있는. 안에 또 이렇게 무게짐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멈치 같은 것도 있는. 네, 있어요. 파레트로 짐실을 실어갖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캠핑카 위주로 이제 많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1톤인데 조금 아쉬운 분들한테는 이 차가 저는 맞다고 봐요. 1.2톤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탑을 더 큰 걸로 개조하시는 분들. 탑차 1톤 말고 1톤보다 좀 더 큰 점이 이런 거 사시는 네. 그런 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오늘 르노마스터 택배차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 뭐 말씀드렸는데, 요게 또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네. 차량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시승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형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